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낭식과 수의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텍스트를 봅시다. 다음에서 그림 1, 그림 1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 맞죠? 그림 1의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은 그림 2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자, 볼까요? 여기가 가로가 3이고 세로가 a다, 그죠? 가로가 3이고 세로가 a.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하고 서로 같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다, 그죠?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림 2를 먼저 보면 6 곱하기 a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곱셈 기호를 생각하게 되면 얘가 6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a가 되겠죠.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3a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3a가 두 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뭐와 같다고요? 6a와 같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위의 식에서 3a 곱하기 2, 그러니까 3a라는 직사각형 넓이가 두 개 있는데 그것이 6a가 됐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림 이처럼. 다음과 같이 곱셈 및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과 같다. 즉 3a 곱하기 2는 3a라는 것은 3 곱하기 a 곱셈 기호를 생각한 것과 같다, 그죠? 그리고 해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a와 같다. 즉 a와 2의 자리를 바꾸었다,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할 수 있죠. 결합 법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결합 법칙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3 곱하기 2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 그죠? 뭐 교과서 그래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3 곱하기 2.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다, 그죠? 6a. 즉 3a 곱하기 2는 6a라는 것이 우리가 증명을 한 셈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다낭식과 수를 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끼리 곱하여 문자 앞에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수는 문자보다 앞에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기 문자 앞에 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수끼리만 곱한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는 다낭식과 어떤 수의 곱셈 또는 나눗셈이 있으면 숫자끼리만 계산을 해서 문자 앞에 써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눗셈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계산은 어렵지만 우리는 간단하죠. 나눗셈은 뭘로 바꾸죠? 곱셈으로 바꾼다. 곱셈으로 바꿀 때는 뒤에 역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4x 곱하기 3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것은 우리는 위에 했던 대로 4x라는 것은 4 곱하기 x와 같다,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므로 우리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와 같겠다, 그죠? 따라서 이것 두 개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2x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즉 우리는 이 중간 과정, 이 과정과 이 과정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위에서 여기 x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숫자 4와 뒤에 마이너스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x를 뒤에 적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볼까요? 이건 바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야 되죠. 곱하기 뒤에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16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a와 같겠다, 그죠? 그러면 약분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24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앞에와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거 다낭식하고 수의 곱셈,
단항식과 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차식과 수를 곱할 때는 수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또 1차식을 수로 나눌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여기서는 분배 법칙이 나온다. 그죠? 분배 법칙. 자, 앞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했을 때도 괄호가 있으면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괄호가 있으면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떤 식을 봤을 때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줘야 합니다. 괄호를 없애줘야 합니다. 그 괄호를 없애주는 방법이 분배 법칙이다. 즉, 이 괄호를 없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괄호를 없애고 난 다음에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2번 다음 식을 계산해 봅시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거만 천천히. 자,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여기에 한번 곱해 줄 거고 항에다가 곱해 줍니다. 여기 한번 곱해 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5x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2번을 한번 더 볼까요? 자, 2번은 우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나눗셈이죠. 나눗셈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야 되겠죠. 즉 8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또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유용해 줘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한번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여기에 앞에 부호까지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배 법칙은 곱할 때 각 항에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항이라는 것은 앞에 부호까지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적어 보면 8y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y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똑같은 문제다. 그죠? 자,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던데 방금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죠. 다시 8y-1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방금 풀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고 하는 다른 방법이 있죠. 즉 다시 얘기해서 a 나누기 b라는 것은 b분의 a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뭐와 같으냐 하면 4분의 8y-12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느냐면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해 주는데 얘와 얘가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2y-12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왜 그렇지 않느냐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라는 것은 5분의 1 더하기 2와 같다. 그죠? 다시 말하면 5분의 1 더하기 2라는 것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5, 이 분모의 어이구야. 이 분모의 5라는 게 이 분모의 5라는 것이 그죠? 이 분모의 5라는 것이
각각의 여기 있는 이 분자들에 다 영향을 받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만 약분할 것이, 여기와 여기를 한 번만 약분할 것이 아니라 얘를 여기에도 한 번 더 약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쓸 수 있고, 위와 같이 조금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를 약분해 줘야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먼저 약분을 하게 되면 2y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다. 그죠? 자,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연습을 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단항식하고 1차식의 수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숫자끼리만 계산한다. 그 다음에 1차식에서 만약에 이제 운이 좋아서 괄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앞에처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괄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괄호를 없애줘야 된다. 그러면 그 괄호를 없애줘야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없애줄 수 있다라는 거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충분히 분배 법칙에 대해서 괄호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